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무원 연금공단에 접수한 퇴직급여 청구서입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으로 표기했고 형벌사항 등은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 일자는 지난해 12월 5일로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의 면직안을 제거한 날입니다. 이 퇴직급여 청구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10일에 우편으로 접수됐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현재 심사 중이라면서 김 전 장관이 급여를 수령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파탄낸 자가 무슨 염치로 퇴직금을 챙기려 합니까? 혹시라도 군인연금도 재개된다면 중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올해 연봉이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받게 되는 연봉은 2억 6,258만 원입니다. 지난해 연봉은 2억 5,493만 원 선이었는데 765만 원이 오른 겁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 대비 3%가 인상되고 대통령도 같은 인상률을 적용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받게 됩니다. 현행법엔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급여 수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이 와중에 매우 중요한 뉴스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또 꼼꼼하게 정말 꼼꼼합니다. 알차게 저는 이럴 때 약간 고무줄이 탁 끊기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올랐습니다. 그냥 그건 뭐 본인이 올린 것은 아니고 공무원 보수가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지난해 대비 3%가 인상이 돼서 대통령도 같은 인상률을 적용받으면서 연봉이 2억 6,258만 원. 이고 매달 2,188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상태이지만 당연히 이제 똑같이 연봉을 받는다 이런 상황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서를 잘 보시면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잖아요. 12월 3일 계엄. 4일에 여러분 잘 보세요. 4일에 대통령에게 이제 사의를 밝혔습니다. 김용현. 네. 5일에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면직 처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8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10일에 이 면직 청구서가 우편으로 접수가 돼서 나 이제 퇴직금 주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된 날입니다. 이거 퇴직. 근데 고무줄이 탁 끊기는 느낌은 뭔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되게 하루하루 그냥 이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맥이 탁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연봉 인상은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거야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뭐 오는 돈을 받는다. 근데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모두가 멘붕인 상황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구속되기 전에 어쨌든 퇴직금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다음 날부터 자기 퇴직금 받을 거 그 생각했다는 얼마나 거 아니에요. 깜찍한 일이에요. 그게 저는 정말 너무 놀랍다 이럴 때. 아니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핵 관련 법안이 너무 미비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사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12월 3일 이후로 탄핵 소추했는데 사임해버리니까 그게 그냥 없어져 버렸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임한 사람에 대해서도 탄핵 심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제대로 만들어놔야 돼요. 왜냐면은 이 결국 공무원이 그 직전에 예전에 임성근 부장판사도 그냥 사직해버려 퇴임해버려가지고 그 탄핵 심판이 하다가 말았거든요. 네.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직 공무원으로서의 예우 다 누릴 거 아닙니까? 근데 탄핵이 돼서 그걸 퇴임한 사람은 그걸 못 누리게 해야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트럼프 1기 이후에 2차 탄핵 소추됐을 때 심판을 계속했어요. 네. 왜냐면 미국은 대통령 중임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번 어차피 그 탄핵이라는 게 대통령에서 끌어내리는 건데 트럼프 임기 끝났는데 이거 뭐하러 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던 이유는 만약에 거기서 탄핵이 가결이 됐으면 그러면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못 나오는 거거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못 누리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김용현 장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탄핵되기 전에 뭔가 사임해버리거나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도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자신이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난 거라는 걸 명확히 해서 전직 공무원으로서의 예우를 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진행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아마 나중에 입이 돼 있죠. 가면 결국은 뭐 이런 저 형을 받게 되면 네. 이 공무원 연금 내지는 뭐 이런 것들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못 거죠. 받을 가능성이 네. 높고 네. 그리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이제 크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입장을 전해드리면 이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서 부처에서 한 것이지 내가 그 퇴직금 신청서 쓰고 간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혀왔어요. 마치 이게 이제 추미애 의원실에서 이걸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추미애는 김 전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 사실을 들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고 한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의원 쪽이 주장을 한 건데 네. 이거 사실과 다르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얘기를 내가 했다. 신청한 거 아니고 아. 절차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부처에서? 네. 근데 부처에서도 이거는 이 상황에서 퇴직급여 신청을 만약에 그 사실이라도 매뉴얼이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까 근데 얘기했잖아요. 네. 공적인 채널에서 아까 공문 보내고 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그래. 절차에 따라서 빨리빨리 뭐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 내란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구속돼 있는 예. 상태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마 못 받을 퇴직금이라든가 거야 아마. 예, 이게 규정에 따라서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도 퇴직을 많이 해봤지만 이거 퇴직을 많이 해본 건 뭐예요? 아유, 저 퇴직을 보좌진들은 해요? 아. 이 이동이 자주 잦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신청 많이 해봤지만 본인 사인 없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본인 사인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서류는 만들어줄 수 있죠. 네. 그러면 누가 대리 사인했다는 겁니까? 아 그러네. 네, 이거 안 돼요. 이거 본인 사인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사인 안 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사인했으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럼 허위 공문서 작성 추가되겠네요. 그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